자, 그럼 토크쇼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서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무진 서구청장이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먼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구청장 이무진입니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지난해 살 만나는 으뜸서구를 위해서 우리 구정을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도 이 따뜻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따뜻한 이런 서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토크쇼는요, 주민들이 질문을 하고 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가볍게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토크쇼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의 이 주제가 더불어 사는 서구 공동체 함께 만드는 으뜸 서구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지 먼저 짚어보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또 이 기초자치는 알고 보면 우리들의 일상생활 거의 전반을 다루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자치, 지방자치, 기초자치 하면 뭔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그런 느낌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정치에 조금 혼탁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이 기초자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격적인 대담을 하기 전에 이 기초자치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 민주화하고 문화적으로 더 성숙된 의식을 갖게 되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기초자치, 이 구정이 잘 되어야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눔의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이랄지 서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랄지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민주화를 추구하는 거랄지 이게 다 기초자치를 통해서 숙달되는 일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흔히 우리 광주를 의향이다, 민주인권도시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동네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민주적으로 잘 해결되고 또 정의롭게 나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가요? 재작년 그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 말입니다. 2014년 말에 우리 광주의 범죄율을 보면요, 제주도 다음으로 높아요. 예. 정의로운 도시가 왜 범죄가 많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민주인권도시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생활이 민주화되고 정의가 실천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초자치가 잘 되어서 직장이나 동네 작은 단위에서부터 그런 일이 생활화돼야 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기초자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네. 요즘 우리 구청이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일들. 구청에서 상무 지역에 금요시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담장 밑에 조금 얼망절망하던 시장이 지금 큰 도로까지 나와가지고 온통 난리가 아닙니다. 금요일 날은. 과연 그 금요시장을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없애야 될까요? 또 주말이면 제일 많이 우리 당직실에 전화 오는 게 있어요. 주차 단속해달라.
또 노점을 정리해달라. 근데 그 노점을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아이고 참 어려운 사람들 좀 봐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까? 또 어려운 장애 있으신 분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인도를 정비하는 데 써야 되겠습니까?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이런 문제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전부 우리 구정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전부 기초자치에서 해결되거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생활 주변의 그런 문제가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그러려면 우리 기초자치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지방자치를 제도를 단체장을 선거하고 또 의원을 선거하고 그러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방자치 제도는 본질적으로 각별한 노력을 가지고 잘 되는 쪽으로 관리하고 계속 어떤 육성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쪽으로 가기가 훨씬 쉬운 제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방자치는 필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선거가 얼마나 참 혼탁하기 쉬운 것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는 권력을 가운데 두고 그것을 서로 쟁취하기 위한 어떤 선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이성을 마비시키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 자치라는 것은 제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잘 합리적으로 운영하느냐.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서로 합리적인 정신, 또 자율과 책임의 정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신, 그런 어떤 마인드로 잘 제도를 이끌어 가야 그게 발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권력이나 선거 속에서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관심도 가지시고 직접 참여해서 뭐가 옳은지 이것도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만은 성숙된 그런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광주가 진짜 민주인권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생활 주변의 기초자치가 잘 되어서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더 관심 가지고 살펴보고 참여하고 따져봐야 될 그리고 키워가야 될 그런 이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운 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취임하신 지가 민선 6개가 벌써 1년 6개월이 됐네요. 구정 방침의 첫 번째로 성숙된 새로운 자치 시대 출범을 말씀하셨는데 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자치란 무엇이고 또 새로운 가치를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할 변화와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 20년을 평가를 해보면 분명히 장점이 많습니다. 사회도 지역도 많이 발전했고 또 주민들 의견도 가능한 존중하는 쪽으로 그 행정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고 장점이 훨씬 많지요. 그러나 또 아직도 그 문제로 남아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행태도 있거든요. 재정을 좀 방만하게 운영한달지 단체장이 막 독주를 한달지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20여 년의 자치를 시행해오는 과정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큰 틀에서 보통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자치단체의 권한이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권한이 작아요. 네. 권한이 있어야 자치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비율이 거의 8대2 정도 이렇게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세금을 국가가 80%를 걷고 지방은 20%밖에 할애를 안 해주고 있다. 지방의 권한이 미약하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가 성숙되지 못했다고 해요.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지방에서 주민들이 잘 활용을 이제 운용을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 권한을 그 활용하는 운영하는 이 역량이 미흡하다 그죠? 주민자치가 성숙이 안 됐다 그죠? 그래서 그냥 관에 의존하게 된달지 이제 이런 성향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 지역의 살림을 해가는 전문가가 누굽니까? 공직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그 공직 사회가 좀 전문성이나 또는 서비스 마인드나 이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 지역을 잘 이끌어가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게 좀 부족하다. 또 네 번째는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그 지방자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많이 후진적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정치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중앙 정치의 영향권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후진적인 정치 문화 때문에 지방자치도 그쪽으로 휩쓸린다. 크게 말하면 저는 한 이 네 가지 정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중앙 정부나 국가 전체 차원의 지방자치의 문제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적어도 기초자치 구 수준에서 볼 때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그 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네. 그게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일 첫째가 그겁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다소 후진적인 그런 정치 문화 때문에 지방자치가 받는 그 악영향 이걸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선거직 단체장 또는 정치적인 변화, 단체장이 선거에서 자꾸 변하죠. 그런 그 혼란 속에서 인사와 재정 등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리 공직을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죠? 정치적인 교체 속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 공직사회를 안정적으로 일 중심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저는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0년 자치가 길면 길다고 하겠지만, 선거직이 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인기를 고려하면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기 행정 속에서 우리 주민들은 많이 관을 의존하게 되고, 또 피동적이 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경향이나 흐름 속에서 결국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어떻게 키워갈 거냐. 네 번째는 광주의 중심 서구, 또 가장 수준 높은 우리 서구가 그에 걸맞는 정말 적어도 어디에 내놔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품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게 네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 서구 구정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실 때 기초자치단체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후진적 정치 환경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후진적 정치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될까요? 아직도 구태 정치인이 후진적 정치인이 얘기를 하면서 사회 발전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하지요, 정치가.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직 정치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좀 발목 잡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죠. 저도 선거직으로서 어느 정도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어떤 사회 비판, 문제를 굉장히 제 자신 책임감도 느끼면서 우리 구정에 있어서 그런
정치적인 요소가 부정의 역량을 저하시키고 구시대적인 그런 자치로 전락시키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자치 초기라면 또 이해도 할 수 있지만 한 20년을 선거를 하고 자치를 한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학습을 했으면 이제 그 고비를 넘어서 정말 의향 또 민주인권도시 광주답게 광주에서는 그런 문턱을 넘어서 수준 높은 그 성숙된 그런 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공직사회를 정말 일 잘하고 합리적으로 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해야 돼 공직사회를. 네. 또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주인 역할을 하면서 어떤 주민자치를 잘 이끌어가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조직이 어찌 편을 갈라진달지 재정이 선심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된달지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합리적인 주민자치나 합리적인 공직사회의 성숙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제는. 네. 예. 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 공직 사회를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자 서비스 집단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뭐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 정부 실현을 위해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들이 주인이고 결국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궁극적인 답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고 보지만 네. 우선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이나 의원을 보좌해서 전문가로서 지역의 살림을 하고 또 자치 발전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해 준 책무를 지닌 우리 공무원, 공직사회. 이 공직사회가 갖는 어떤 역할이나 책임은 한없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이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하는 정부 3.0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정부 3.0이 지향하는 정부. 이게 이제 바람직한 정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것도 그런 시대에 맞는 공직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그런 공직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공직사회가 만들어지려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공무원 개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하고 또 그 집단으로서의 공직사회가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점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제대로 서야 하지 않습니까? 청렴하고 또 친절하고 또 공정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문제 제기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또 전문성을 갖추고 뭐 이렇게 공무원으로 갖춰야 될 역량이죠.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쭉 모인 그런 공직사회는 서로 분업과 전체로서 통합 이게 잘 되어야 돼요.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겠죠. 또 어떤 공직의 어떤 기본 질서가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인사 질서도 서야 되고 또 조직 전체로서 우리 서구만 해도 그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수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이 전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잘 톱니바퀴가 마저 돌아가듯이 잘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조직 전체가 일하는 분위기가 또 이제 충만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거기다 나아가서 또 더 요구되는 것이 그겁니다. 일을 하기는 하되 맨날 며칠 하나의 일을 가지고 한다면 다 하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또 그래서 일과 휴식이 또 같이 가야 돼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잘하려면 휴식도 취하면서 가야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일과 가정이 또 같이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서구 공직자들이 뭔가 공직자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의욕 또 그런 걸 느끼면서 자신의 어떤 공직자로서 가치를 높이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요즘 참 많은 칭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작년까지 본격적으로 못했던 일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도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네. 꼭 할 일을 하고 불필요한 일은 가능 털어버리고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이런 어떤 체제를 갖추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직장 양쪽을 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고 또 일을 하면서 또 적절히 휴식을 하는 이런 양쪽의 균형을 맞추고 해서 지속적으로 인류 공직,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문 역량을 키워가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공동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시고 역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뭐 이제 그 결실이 뭐 조금씩 맺어져 가고 있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추진하셨던 정책과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고정 방침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 복지 공동체 만들자 이렇게 하고 그런 노력을 정말 우리 서구 구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뭐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일관되게 할 겁니다만은 왜 주민 주체의 자치 공동체냐 아마 이것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구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자치 운영을 잘 해가지고 정말 더불어 사는 그런 좋은 동네를 만들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좋은 동네, 좋은 지역사회란 게 뭐냐? 그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 네. 근데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민자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기초자치를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자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민이 주체가 된 자치. 이것은 주민자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공동체.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주민자치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주민이 주체가 된 주민자치를 잘하자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향약이라고 있었어요. 향약. 그렇죠. 네. 마을의 어떤 규약이죠. 동네 어떤 공동적인 일들을 어떻게 하고 또 거기 공동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동네 지도자를 어떻게 뽑고 이런 것을 향약으로 다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농촌 마을은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바로 주민자치 현장이죠, 그것이. 그런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주인으로서 그 동네 일을 함께 해나가는,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이런 자치를 잘하자 하는 게 주민자치고, 공동체는 뭐겠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어떤 의식과 가치를 가진 어떤 집단, 이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흔히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의식을 가진 범위. 우리라고 보통 우리 동네, 우리 직장, 우리 집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의식과 문화를 가진 그 집단이 바로 공동체다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 자치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것이 주민 자치 공동체인 건데요. 그게 이제 우리 자치가 지향하는 동네의 모습이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게, 쉽지 않은 게, 우리는 이조 시대 아닌 그 전 고려 통일 신라 시대부터 쭉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치 분권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서양이나 일본 같은 어떤 그 지역 봉건 제도가 발달한 그런 나라는 분권적으로 나라가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것이요. 중앙에서 다 관리를 파견했어요. 옛날 이조 시대나 고려 시대도. 그렇죠. 네. 그런 문화에 오래 젖어 있었고 또 특히 60년대 이후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근대화라고 해가지고 강력히 일사불란하게
국가 건설을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 동네를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거나 이런 어떤 그 문화가 그렇게 성숙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런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합시다. 이게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보니까 주로 노력한 것은 이제 가능하면 주민 주도로, 주민 자율로 하게 맡겨드리고 또 오늘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네 그런 자생 단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드리고 밀어드리고 그리고 최소한의 부분만 지원해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의식의 변화라는 면에서 1년여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우리 동네 지도자분들께서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 동네 일에 몰입하는 이런 참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또 작년에 그런 성과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는 그런 활동이 더 활발하게 꽃피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느 누구나 이 도시 안에서 쾌적하고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염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도시를 만들고 싶고 또 서구가 추구하고 있는 실제 도시 건설 방향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도시 재생을 펼쳐나갈 계획이신지요? 정말 우리 서구를 명품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광주의 가장 중심이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준도 높고 하니까 광주 대표 중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찾아가고 보고 싶고 또 거기서 살고 싶고 하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부터 쭉 해오던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각 분야별로 어떤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 많은 우리 지역민들의 참여 속에 토론하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좋은 도시, 우리가 바라는 명품 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금년에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 5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품격 높은, 정말 수준 높은 문화 교육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아주 활력 넘치는 건강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쾌적한 녹색 환경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도우면서 상생하는 그런 경제 도시 그리고 안전하고 균형 있는 그런 도시의 개발 이런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도시 발전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냥 그냥 정책을 시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미리미리 국비 예산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우리 서구민 모두가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명품 도시 이제 올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청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고 받겠고 그 옆에서 또 우리 청장님께서 그리고 또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구가 명품 서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깨어있는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문희 청장님께 여러분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